예, 목요철학원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철학원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장마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도 계속 지금 며칠째 대구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엊그제 또 이런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후변화가 전 세계 기후변화의 거의 2배를 넘어서는 그런 빠른 변화를 보인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연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방식의 삶을 고민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대가 르네상스 시기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보면 이 빙하기가 지나고 간빙기로 접어드는, 어떻게 보면 이 르네상스 시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등장한 일에 가장 인간을 이 자연 앞에 내세웠던 그런 지금 혹은 내세우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764회 이 미켈란젤로의 고난을 딛고 예술을 피워 올리다라고 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목요철학원 백성균 원장님 인사 말씀 듣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오늘은 약간 우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또 전한호 교수님이 오셔서 미켈란젤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오늘 제가 약간 사족을 붙여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몇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철학은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현실을 분석하면 지금과 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말하고 여기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박하게 표현하면 사람이 현실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사이를 거쳐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간다면 시간을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공간은 지금 우리가 이 공간에 있다면 이 공간이 어떻게 해서 성립하느냐 하면 여기에 가로적인 면이나 세로, 높이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이런 공간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3차원의 세계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차원에서 3차원, 그 다음에 4차원, 즉 현실은 4차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1차원이고 공간이 3차원이라면 합치면 4차원이 됩니다. 이 4차원의 세계를 늘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시간을 빼버리면 조각이 남습니다. 이런 공간 속에 이런 모습하란 조각,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하면 3차원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밑으로 내려가면 회화는 조각에 있어서의 높이를 제외한 부분,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면이 됩니다. 그 평면 위에 회화를 그리게 됩니다. 이제 20세기 근래 와서 19세기 조금 전이지만 사진이 새로운 장르로 등장해서 사진도 회화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형, 문자만 남았습니다. 문자는 가로로 혹은 세로든 한 차원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문학을 읽고 이해한다는 것은 2차원의 세계, 평면의 세계, 3차원의 조각의 세계, 그 다음에 현실의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전체 구도가 잡히는 것입니다. 오늘 미켈란젤로의 부친은 아들을 향해서 문학을 해야 되는데 문학을 하지 않고 회화와 조각을 하겠다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고 오늘 정 교수님이 여기에 발표문에 메모도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문학을 읽을 때, 문장을 읽을 때는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회화를 볼 때는 2차원 더 넘어야 되고, 3차원의 조각을 볼 때는 플러스 시간 개념을 해야 현실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는 달리 미켈란젤로에 있어서는 조각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조각에 플러스 되는 부분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보다는 조각이 우리에게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조각을 여러 시민분들은 보시면서 저런 조각에 어떤 움직임, 어떤 시간이 플러스 될 때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형성화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상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말씀이 사족이라 했지만 더 어렵게 시민분들한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3차, 2차원, 1차원, 1차원에서 4차원까지 함께 두루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작했던 지가 언제였죠? 6월 11일이네요. 그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특정 시기, 인문주의라고 하는 것이 신중심의 세계에서 어떻게 인간의 세계의 길로 이행해 갔는가라고 하는 시점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은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원의 세계였던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 그리고 인문주의를 대표하는 3명의 작가들을 저희들이 만났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피렌체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그래서 이 마지막 뒤에까지 상반기 이제 이어질 텐데요. 기획할 때는 제가 다분히 좀 의도적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제목을 통해서 그 작가를 조금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신의 비상,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아마 그 이전까지 예술가라고 표현할 수 없었던, 말 그대로 공방의 협업 작업자로서의 기술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당시 많은 작가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술자에서 예술가로서 이행해가는 그런 이 새로운 정신을 드러냈던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이루어질 미켈란젤로 고난을 딛고 예술의 혼을 피워 올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 오늘 이제 들으면서 지난번 다빈치와 관련해서는 이 회화와 조각의 연관성 혹은 차이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 역사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의 오해들이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오늘 다음 시간에서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서 새롭게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대에 같이 살았던 바사리라든지 콘디비 같은 사람들의 이 미켈란젤로에 대한 이야기들 보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표현해 놓았던 것들이 상당히
사적 맥락, 역사적 맥락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 전환호 스님께서는 다행히 조반니 파니니의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기 작가들 중에서는 가장 시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지만 미켈란젤로를 가장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보려고 했던 전기 작가가 바로 이 파니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에도 뭐 책이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읽히고 있습니다. 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떠나서 미켈란젤로라고 한 그 인간, 여기 제가 이제 제목으로 고난을 딛고 예술론을 피워 올리다 이렇게 했던 표현들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주제에 강연을 해주실 전완호 교수님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셨고요.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쿤스트 게시히테라고 하는 이 미술사학을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독일에서 쿤스트 게시히테로 석박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직접 유학 시절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봤는데요. 대단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현재 경희사이버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주요 논문으로는 뒤르의 용촛대 연구, 그 의미와 예술 간 협업, 로베르 깡팽의 화열가리개 앞에 성모자에 나타난 마리아 란탁스 도상 연구, 그리고 종교개혁과 미술의 변화, 크라나흐와 뒤르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외 다수의 논문을 갖고 계십니다. 주요 저서로는 서양 미술사전, 생명, 현대 미술사와 현장의 다수 저서를 갖고 계십니다. 오늘 미켈란젤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고난을 딛고 예술론을 피워 올리다를 강연해 주실 전완호 교수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